디자인권도 이렇게 끝나고 우리 3부에서는 상표권 다룰 수 있으면 부정경쟁 방지법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상표라는 거는 어떤 영업을 위한 사용 표지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데, 그 상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가 되는 것을 이제 상표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브랜드 가치라는 얘기잖아. 사람들이 어떤 삼성, LG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한 신뢰라는 게 그 브랜드의 어떤 가치에 포함되는 건데, 내가 그냥 정확하게 어디 라디오 조립해놓고 거기다 삼성 표지를 붙여서 하면은 이거 삼성 거니까 삼성에서 AS도 잘해줄 것이고 그런 식의 혼동을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표라는 것이 어떤 특유의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어떤 영업 표지로서 상표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게 상표법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근데 그 꼭 상표가 그런 로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 버버리 체크 이런 원단에 있는 패턴으로도 상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있죠. 도형 상표라고 하는데,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뭐 주지성? 저명성. 그치. 영업 표장을 사용하려고 있는 그 영업 분야에서 그 상표가 이 사람을 표시하는 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되고 그거랑 비슷하게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의 고유 표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거를 복수의 사람이 하면은 그게 누구 건지를 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인정을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상표에 관해서는 그 이윤을 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표상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업적인 관점으로 상표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그 브랜드의 그 쌓아온 뭐 명성이나 그런 뭐 저명성 같은 게 조금 인정이 돼야 상표권이죠. 그치. 그냥 내가 상표다 한다고 상표권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상표권도 아까 얘기했듯이 디자인권이나 뭐 저작권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그걸 먼저 생성을 해가지고 세상에 먼저 내놨어. 근데 그게 막 아무리 나중에 막 커진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그러잖아. 근데 상표권은 저명성을 먼저 썼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좀 달라. 음. 기본적으로는 먼저 그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사업은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먼저 그 사람 거라고 인식이 안 됐는데 그 후발주자가 이 사람의 어떤 걸 베낀다는 의식이 없이 베낀다는 의식이 있었으면 안 돼. 우연한 기회에 산 뭐 상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사람에서 영업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거 하면은 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예시지만 뭐 정해진 니트 뭐 그런 상표가 있는데 그 니트 아카데미라 하죠. 니트 아카데미 뭐 그런 게 있는데 다른 뭐 사람이 썼던 건데 이 사업이 먼저 잘 돼서 누가 보기에도 니트 아카데미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영업일일 거라고 공지가 된 상황이 있으면은 먼저 그걸 사용한 사람이 있더라도 상표권자가 이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상표에 관한. 그럼 우리가 의류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이나 저작권법에서 사실 잘 보호받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메가 브랜드들 보면은 막 구찌 같은 거 이런 자켓에다 구찌 막 써놓고 루이비통 이렇게 써놓잖아. 그러면 이걸 똑같이 베끼면은 디자인권 저작권법은로 보호받을 수 없어도 상표권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표법이든 디자인보호법이든 뭐 저작권법이든 다 보호하는 영역이 다르지만 그 보호하는 영역의 교집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버버리의 체크 무늬도 도형상표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일종의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러면 디자인권의 보호도 받으면서 상표권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더 유리하게 되거나 보통 이제 이런 자켓을 봤을 때 이 자켓은 뭐 구찌에서 만드나 디올에서 만드나 샤넬에서 만드나 사실 조금은 다 비슷하잖아. 여기서 만약에 루이비통 뭐 구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거랑 이 형태랑 상관없이 로고가 박힌 천을 똑같이 쓰면은 디자인권보다는 상표권으로 건졌어.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니트 아카데미 했어. 상표권을 인정받을 만큼 저명성이 없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네.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형성이라는 거는 결국 그것도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정형성이 없더라도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의미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야. 그 상표에서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오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특정한 표장을 봤을 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야. 아무리 그 뭐 정형성이 없어도
내가 뭐 니트 아카데미라고 박힌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니트 아카데미에 소속된 뭐 직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상표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상업적인 사용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시즌마다 프라다에서 이런 뜨개 가방을 내놓거든. 이제 이걸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 프라다 안 쓰면 그거는 상관없나? 프라다를 안 쓰면? 그러면은 상표권 위반 아니지? 전혀 아니지. 근데 이거 프라다 있어. 음. 그럼 상표권 위반이야. 이제 이것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상표도 어쨌든 영리를 위한 부분이 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면 상표권 위반이야. 이렇게 해서 판매하지 않고 이런 도안을 만들었어. 남들이 만들 수 있게. 어쨌든 그건 문제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부정경제방지법으로 위반이 되는 거고 상표랑은 상관이 없이.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아예 다른 디자인이야.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 이거 상표권 위반이야. 이것도 판매를 하면은 문제가 돼. 상표권. 판매. 내가 혼자 만들어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오, 그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로고 같은 거 어디 동대문에서 사가지고 붙이는 거면 전혀 문제가 없네? 아니지, 문제가 있지. 로고를 동대문에서 샀잖아. 그럼 내가 만들면 그것도 상관없어? 어. 동대문에서 사면 불법이, 판 사람도 불법이고 산 사람 내가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했어도 어쨌든 상표법에 위반은 구성을 해. 그 위반을 구성할 때 샤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타인은 못해. 돼. 그래서 문제 삼지 않는 그냥 불법이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 뭐 불법이지만 계속 할 수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 걸리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계속 하는 동안에 점점 그 피해액이 어차피 누적이 되잖아. 나중에 손해배상을 할 액수가 막 늘어날 수 있어. 근데 그 액이 점점 이제 늘어나서 내가 얘한테 뜯어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걸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계속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상표권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니트 아카데미라는 거는 어문상표라고 해가지고 글자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려면 안 돼. 로고로 만들어? 그치. 로고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건 등록을 할 수 있어. 너 근데 로고로도 그때 만들어서 넣었다? 근데 안 된대? 아니 그걸 그러니까 로고가 너무 글자만 단순한 글자와 색깔의 조합만 있으면은 상용화가 그래도 좀 돼야 돼? 좀 상용화가 돼서 좀 특이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될 등록을 할 수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상표권에 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법이 표상하는 내용 그대로 목적을 보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사용, 뭐 에르메스 보테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상표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이윤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거래 시장 질서를 좀 해치는 행위가 됐으면은 그런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어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이다. 타인의 노력이나 수고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영업 비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거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되게 고의성이 되게 중요한데 우연하게 그걸 침해했다고 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진 않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치. 얘걸 베껴야겠다. 정말 내 영업권을 침해를 해서 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뭐 다른 데서 규율하는 게 안 되더라도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예외 경우로 있는데 상품 등 제작된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이제 부정경쟁 행위라고 보지 않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여기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법이 약간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엄청 일반적으로 넓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표를 만약에 한 상품이 있어 그럼 그냥 그거하고 유사하게 그냥 만든 것들은 3년 정도가 됐으면 이미 이거는 영업비밀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이제 3년 지나면은 못 건다는 거야? 3년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얘기지. 이에서 말하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이제 규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기능적인 측면이나 기능에 뭐 필수 불가결한 뭐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부정경쟁 방지법을 하면은 무조건 뭐 먼저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 우선권을 가지게 할 수는 없잖아. 경쟁에 필요한 그런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은 부정경쟁 방지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선점해놓은 시장이나 그 경쟁 상품 그것에 대한 권리를 한 3년 정도를 주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 우리가 저작권이랑 디자인권보다 조금 더 유효하게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작한 작품, 뭐 옷이나 가방 같은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거죠. 근데 디자인보호법하고 저작권보다 부정경쟁 방지법이 가진 의의가 뭐야? 디자인권으로 안 되고 저작권으로 안 되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해보는 거야.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그 결국은 다 터질 때 문제는 결국은 돈일 거 아니야. 근데 디자인권이나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침해 행위를 했다는 건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권리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야. 디자인권이든 저작권이든 사실 도안이나 이런 만들었을 때 권리를 인정받기가 좀 많이 힘들잖아. 난 그래서 약간 부정경쟁 방지법이 좀 비빌만하다. 근데 부정경쟁 방지법도 쉽지가 않아. 그냥 그게 문제인 다 거야. 어려워.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는 건 똑같아. 근데 부정경쟁 방지법은 심지어 권리가 있음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영업 비밀의 형태로서 가지고 있어요라는 것부터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패션 디자인계에서 뭐 디자인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 저작권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 이건 없는데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긴 케이스가 이제 여기서도 아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있잖아. 부정경쟁 방지법이 디자인 보호법과 달리 뭐 등록 등 절차 없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디자인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품권들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조금 더 적용하기가 좋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비용적으로 어차피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절차적 비용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상품이 되게 빨리빨리 그냥 순환하는 거는 그렇게 절차를 감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시즌 상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게 하나인 거지. 이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아닌 거야. 절대. 알겠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봐야 될 판례는 이거 하는 거. 법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